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여러분과 같이 4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꼭 100번째가 되는 시간이네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혼년, 병인월, 개해일, 무엇이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는 이 사주 일간과 시간에 무토와 개수가 있는데 무게합을 할까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일지와 월지 임목과 해수가 있는데 임목과 해수가 합을 해서 나무가 될까요? 이내 한목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한신이 있을까요? 한신이 있는지. 한신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할 일이 없는 오행을 한신이라고 그러죠. 한신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주 정색격이 가능할까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기운을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유금,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은 해수 큰물과 유금 작은 새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 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영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임목안의 무토, 그 다음에 해수안의 무토, 그 다음에 오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이 힘이 대단하죠.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병화와 큰 불, 작은 불, 그 다음에 기토, 무토, 작은 흙, 큰 흙까지 네 편이라고는 해수와 유금 뿌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약사주가 됐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사주 일간과 시간 무게합을 할까요? 일간과 시간이 무게합이 보이죠? 무게합을 하는지. 무토 입장이야 본인이 화생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로 변해도 어차피 흙을 생해주는 오행이 되니까 합을 해도 상관없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개수 입장이라는 얘기죠. 개수가 입장을 보니까 바로 밑에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당당하게 있네요. 내 편이. 그러니 합을 안 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 해수가 하는 일을 보자고요. 해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임목을 수생목을 하고 있네요. 수생목을 하면서 목생화로까지 이어버리니까 이 물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생하면서 불기운한테 도움을 주니까 이 불은 나를 거의 말려버리려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해수가 배신을 때렸다는 얘기죠. 거의 믿을 수가 없죠. 나무를 생하면서 불하고 한통속이 돼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유금은 어떤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 이 사주팔자는 무게합을 하게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게합이 되는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게합은 성립이 됩니다. 해수 뿌리가 있지만 해수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무게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주 일지와 그 다음에 월지에 인의 한목이 보이네요. 역시
이게 한목을 할까요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 해수가 수색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나무로 변하기 때문에 역시 이내 한목을 하네요. 이 해수가 큰 나무를 생하니까. 그래서 이 이내 한목도 성립이 돼서 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일간이 개수와 무게합을 한다는 얘기죠. 이 해수도 이 일간이 무게합을 불로 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무로 변해서 자기도 살 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내 한목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사주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버리죠. 이내 한목이 되면서 목생화까지 일어나니 병화도 불기운이 강해지고 무게합화가 되면서 불기운이 일어나고 그러면 불바다 사주가 돼버리죠. 순식간에. 자,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주 형국을 말씀드렸습니다.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가 이 사주 한신이 있을까요? 한신을 찾는 문제입니다. 연지에 있는 이 유금이 있죠. 유금을 살펴보자는 얘기죠. 이 유금이 작은 샌데 수색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불기운에 거의 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유금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녹은 쇠가 금국목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유금은 한신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 한신이 있을까요? 바로 유금이 한신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 사주 정색객이 가능할까요? 이 개수가 해수를 믿자니 해수는 이미 인의 한목이 돼서 불하고 한통속 돼버리고 유금은 녹아버리고 그러니 무게합화를 해가지고 정색격으로 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춧가루가 되는 해수와 유금이 다 상대편으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는 한신이 됐다는 얘기죠. 해수는 바로 불하고 한통속이 되고 나무를 생하면서 인의 한목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고춧가루가 됐던 유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행이 거의 녹아가지고 한신이 돼버리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세력을 따라가는 정색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해수와 유금이 있어가지고 정세가 안 될 것 같지만 모두 이 해수는 불기운하고 한통속, 유금은 녹아버려가지고 정색격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 사주는 무게합을 하고 인의 한목하고 유금이 한신이 되기 때문에 정색격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기사년 계유월 김요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사년 계유월 김요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사주 강약이 어떤지요. 이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주 용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신의 질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신을 찾아주시고 그 용신의 질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분 여자분이시죠? 이분 자식복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식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을에대운 임진년에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복이 어떤가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세가 이렇게 왔을 때 자식복은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주의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어보시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